다가구주택은 10억 정도 있어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뒤에 보시는 다가구는 감정가격은 5억, 지금은 1억 7천만 원까지 34%까지 떨어져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1억까지 유찰이 되었을지 저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다중주택을 어떻게 낙찰받아야 하며 매월 월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아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다중주택은 대전시 동구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90번입니다. 감정가격은 5억 300만 원이지만 지금은 34%까지 유찰되어서 1억 7,200만 원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현황상 1층부터 3층까지 각 층마다 주택 4개와 공동 취사시설 1개로 총 11명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1년 2월이고 토지 면적은 42평, 건물 면적은 64평입니다. 밖에서 보면 조금 연식이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가격까지 유찰이 되었겠죠. 저랑 같이 확인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현관에 와 있는데요. 우편물을 봐도 그렇고 건물의 상태로 봤을 때 지금 임차인들이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사실 이 경매 물건은 한번 낙찰이 되었다가 불어가 떨어지고 나서 지금 34%까지 유찰된 상태인데 그때 불어의 사유가 안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잠겨 있기도 한데 여기는 이렇게 활짝 열렸네요. 들어가 볼까요? 1층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바닥을 보니까 물이 샜던 흔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있네요.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물이 흘렀던 이런 흰색 가루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어디선가 물이 샐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어디서 물이 샜는지는 한번 꼭 확인을 하고 낙찰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새고 있는 다가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저도 난감한 상황인데요. 물이 많이 새서 그런가? 이렇게 경첩 같은 경우에도 다 녹이 슬어 있네요. 지금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면 문도 다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닥도 청소해야 되고 물 새는 것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물론 열리는 문이 있을 테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아이고, 예, 열리는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수많은 다가구 현장을 임장을 다녔지만 이런 다가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벽지가 검은색이 아니고 곰팡이가 썰어서 검게 변했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이 다 머금어서 지금 다 검은색으로 변한 상태네요. 지금 옷도 그대로 놓고 임차인이 사라진 걸 봤을 때는 아마 이 임차인도 거의 피난하다시피 이 현장을 이 다가구를 빠져나간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여기 스티커 사진도 붙어 있고 개인이 쓰던 물품 그대로 있네요. 물론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우송대학교가 있어서 우송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동선에 자리 잡고 있어서 위치는 정말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렇게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이니까 임차인들은 한 명도 살 수 없는 상황이네요. 와, 이거 나중에 낙찰받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처럼 보이네요. 1층은 이렇게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4개가 모두 다 원룸입니다. 만약 이게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월세를 못해도 35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1층부터 장난이 아니네요. 2층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니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전쟁터 수준인데요. 와, 물이 진짜 많이 샜고 3층에서 내려온 흔적도 보이네요. 여기 물이 타고 흘러서 1층까지 쭉 내려간 것 같고 본격적으로 물이 샌 건 정말 3층인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빗물이 샌 게 아니고 어디 상하수도가 터진 건 아닌가 싶네요. 2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이 4개의 호실 모두 다 원룸인데 안에를 확인하게 되면 더 참혹한 현장이 확인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열리는 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당연히 열리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냄새부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뭐 천장 다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는 곰팡이대로 바닥은 바닥대로 난리도 아닙니다. 벽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색깔이 다 변해 있고요. 천장은 이미 물을 머금어서 다 떨어진 상태네요. 지금 전기도 다 내려놓은 상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고 뭐 침대도 지금 다 물을 먹은 상태고 가구도 이미 다 물을 머금어서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지금 건질 수 있는 거는 창호 정도? 아니면 에어컨 정도인데 에어컨도 지금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네요. 이 정도면 뭐 이 전체의 다가구를 올수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서 바닥에 있는 가구들도 다 들떠 있고요. 바닥도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다가구의 가격이 1억 7천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누군가는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 세탁기와 주방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방치된 것도 진짜 신기하고요. 문 틀 같은 경우에도 녹이 슬어서 문 틀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새 거였다고 하면 벌써 낙찰을 받고도 남았을 텐데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낙찰자가 결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도 참혹합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시면 물이 다 흘렀고요. 3층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2층, 1층까지 내려간 것 같네요.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3층도 원룸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해서 2층, 1층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건물이 만약에 정상이었다고 하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렇게 10년이 넘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 새는 것도 잡고 리모델링이 필수일 테니까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 500만원에 4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됩니다. 전체 11개 호실에서 40만원까지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매달 4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방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실까요? 다행히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물이 새는 흔적이 없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옥상도 방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네요. 물론 방수가 지금 다 벗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옥상 방수도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호실마다 들어가 있는 에어컨만 교체를 하고 실외기는 그대로 살려 쓸 수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우성대 정문이 있고 앞으로 지하철 2호선이 개통 예정이니까 입지로 보았을 때는 끊임없는 수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처럼 물이 새고 있어서 34%까지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누수를 해결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억 7,200까지 유찰이 되어서 정말 아파트 한 채 가격밖에 되지 않아서 대출이 1억만 나온다고 해도 7천만 원만 있어도 낙찰 받을 수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가성비 있는 리모델링을 한다면 주변에 구축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쉽게 맞출 수 있고 시세보다는 조금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억이 넘는 다가구주택을 80%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소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40만원씩 다시 세팅해서 받게 된다면 이 다가구주택을 재탄생시켜서 건물의 가치를 높인다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자중주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까지 유찰된 1억 7,200만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누수를 잡고 리모델링까지 대략 1억의 비용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채 3억으로 새로 리모델링한 다중주택의 건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물론 3억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 기왕이면 돈이 되는 물건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지 엄두가 안 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저와 같이 교육을 통해서 좋은 다가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주시거나 아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남겨주신다면 저와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신다면 더 빠르게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많은 다가구 현장을 다녔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다가구주택은 처음인데요. 아마도 이번 차수에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다가구주택이 지금 1억의 낙찰을 받고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3억 정도로 이 다가구를 세팅을 해 놓는다고 하면 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거래 실적을 보니까 6억, 7억 정도의 거래가 될 테니까 이걸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매도를 한다고 해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우성대학교 정문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이런 다가구 저도 정말 신기하네요.